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호의 류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오금 모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정양사, 즉 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양사 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는요, 약간 양이 일정치 않은 양사라고 했죠. 수사 중에서는 이라고만 어울려요. 이 시의 대명사에서는 쩌시에, 나시에, 나시에하고만 어울리죠. 그리고 동사와는 오늘 문제에 나오겠지만 이 시의 줄임말인 요시하고만 어울려요. 그 다음에 일부 형용사하고도 어울리는데 이때는 VC예요. 좀 좋아졌다, 뭐 또 좀 많다 할 때 뚜엇이 하오 이 시의 줄임말인데 이때는 VC로 쓰이는 거죠. 일부 형용사와도 어울립니다. 보어로 쓰이는 거고요. 대부분 관형어로 쓰이죠. 저 시에 이 시에 이런 식으로요. 1번 관형으로 쓰여 수량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明天出去买些吃的吧. 내일 나가 먹을 것 좀 삽시다. 좀이란 뜻으로 먹을 것들이란 뜻으로도 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 쓰여서 보어로 쓰여서 경미한 정도를 나타내요. 성인 샤오시의 소리를 좀 작게 하세요. 别让人听见 남들이 듣지 못하게 해요. 他的病好些了 조금 좋아졌습니다. 今天比昨天冷一些. 어제보다 조금 춥습니다. 일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에라는 것, 들, 조금이란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오늘 기출문제 세 단어 봅시다. 피엔미엔, 한쪽 단편, 일방적이다, 단편적이다. 관点, 관점, 입장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문제 보죠. 他的片面观点有些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순서를 맞춰봅시다. 他的 그의 片面 편면적이다. 观点 관점 有些 약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더 있으니까 뒤에 명사 와야죠. 요시에는 요이 시에니까 뒤에 목적 와야죠. 여기서 피해미에는 명사로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 편면적이다 해가지고 요시에 피해미엔이라고 쓴 거죠. 그럼 타더하고 관제하고 같이 엮어줘야죠. 그의 관점은 그의 견해는 약간 편면적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 강의의 주 포인트는 양사 시에이죠. 어디에 쓰이는지 또 활용할 때 주의점, 특히 형용사 뒤에서 보어로 쓰인다. 동사 뒤에서는 요 뒤에서만 이 시에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존재를 나타내는 존연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포인트예요. 존연문 우리들은 좀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존연문의 형식은요. 앞이 장소나 시간이 와줘야 죠. 이건 부사예요. 여기서는 시간이 왔죠. 두 번째는 존재, 출현은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와줘야죠. 여기서는 출현을 나타내는 동사가 왔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목적어는 불특정해 있어요. 사람이나 사물이 목적어가 되는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수량사가 붙으면 불특정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붙으면 불특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공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지 돼요. 자, 종류에는요. 존현문, 존현이에요.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낸다 해서 존현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존재, 대개 정지 동작을 나타내죠. 장소가 왔죠. 꽈죠. 동작을 나타내는 정지를 나타내는 동작이 왔어요. 이장활, 불특정 목적어가 왔죠. 벽에 그림이 한 장 걸려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출현, 대개 이동하는 동작이죠. 뚱비엔 장소가 나왔죠. 카이고와 라이, 이동하는 동작이 나왔고
이량, 치처, 불특정한 목적어가 나왔어요. 동쪽에서 차가 한 대 달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실을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 이동하는 동작이 나오죠. 那个学校 장소가 나왔죠. 死了 소실을 나타내는 동작이 나왔고요. 一个学生 학생이 한 명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교는 학생이 한 명 죽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얘가 주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어에서 조념문은 얘가 목적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앞부분에서도 차가 한 대 달렸습니다. 우리는 주어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어는 어디에 있어요? 목적어에 위치해 있죠. 이게 조념문의 특징이에요.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 보죠. 핑, 桌子 탁자, 테이블이죠. 矿泉水 미네랄 워터예요. 우리 생수라고 하는 거. 摆 놓다, 진열하다 라는 뜻이죠. 문제 볼게요. 三瓶桌子上矿泉水摆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풀어봅시다. 싼핑 3병이죠. 桌子上 탁자 위에 矿泉水 생수 摆着 놓여있다. 자, 조념문이라는 거 놓여있다. 존재를 나타내니까요. 조념문이라는 거 알면은 공식, 장소나 시간이 맨 앞에 온다. 그 다음에 출현을 나타내는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온다. 그 다음에 불특정, 수량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온다. 이게 조념문의 공식이잖아요. 시간, 장소, 출현제,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 불특정, 목적어. 존현문이 존재, 출현, 앞글자 하나씩, 앞글자, 뒷글자 하나씩 딴 거죠. 桌子上摆着三瓶矿泉水 얘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시간 조념문의 형식과 종류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얻는 이가가 붙더라도 중국어에서 조념문은 목적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념문 출제 자주 되는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수고들 하셨어요. 중국어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순서인 어법도 잘 알아야지만은요. 어떤 동사는 어떻게 쓰인다, 어떤 명사는 어떻게 쓰인다는 사법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두 개예요. 어순과 각 품사의 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동사 싼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유가 붙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전치사 보호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얘 자체가 하나의 동사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동사 싼유는요. 어떤 방면에 뛰어남을 표시해요. 그래서 뒤에 동대조사나 보호를 못 가져요. 얘 전치사 보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他很善于歌舞 그는 가무에 능합니다. 他善于学习别人的经验 그는 남의 경험을 배우는 것에 능합니다. VO를 O로 가졌죠. 또 다른 예문 볼까요? 这个人善于思考 생각이 깊습니다. 생각하는 게 잘합니다. 깊습니다죠. 他下棋 장기를 두다, 바둑을 두다 또 샤치는 샤치예요. 善于把握主动权 주도권을 잘 잡습니다. 이런 식의 예문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를 봅시다. 진지, 긴급하다의 뜻이죠. 우리 한글 발음 그대로도 한글 도금 그대로도 긴급이에요. 칭광, 상황, 정황, 줄이 삼성삼성인 거 기억하세요. 처리하다. 샤뉴, 능숙하다, 잘하다. 자, 문제 봅시다. 他紧急情况处理善于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풀어보기로 하죠. 타, 그는, 진지 칭황, 긴급 상황,处理, 처리하다, 善于, 뭐 잘하다, 능숙하다. 타는 일단 주어죠. 그렇죠? 인칭대명사 타, 주어. 그런데 善于가 주동사예요. 뭘 잘하냐? 아까 동목사절 갖는다고 그랬죠. 그는 잘 처리합니다. 어떤 걸? 긴급 상황을 잘 처리합니다. 해서 추리, 진지, 칭황이 善于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권유드리는 거는 이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다시 나오죠. HSK는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라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풀어보시라고 권유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善于에 대해서 배웠어요. 동사 善于죠. 뒤에 뭐뭐 못 갖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활용과 예문도 확인해 주세요. 5급 문제는 5급에서만 나오지만요. 여러분들한테 권유드리고 싶은 말씀은 3급, 4급, 5급 문제를 시간이 되신다면 3급, 4급 문제 또 보셔야 돼요. 왜? 거기서 중요시되는 문법 사항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혹 기출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 아, 이거 뭘 얘기하는구나. 왜? 포인트를 잡으면은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꼭 이 5급 기출문제만 보지 마시고 시간 틈틈이 3급, 4급에서도 아, 뭐가 강조되고 있구나 라고 파악해 두시는 게 좋아요. 존연문,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문장인데 우리말이 없어요. 그런데 3급에서도 출제되고 4급에서도 출제가 되고 5급에서도 출제가 돼요. 그렇다면 이 문법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출현을 나타내는 존연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존연문의 특징 벌써 여러 번 나왔죠. 아시죠? 이게 부사어다. 시간이나 장소가 부사어다. 그 다음에 동사는 존재, 출현. 그래서 존연문이에요.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온다. 목적어 굉장히 중요하죠. 불특정해야 한다. 이걸, 양거, 싼 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젠 따스 목적어 불특정하죠. 단 특징이 뭐예요? 여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얘가 주어인데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얘가 목적어가 된다. 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얘가 주어냐? 은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죠. 그리고 주격조사라고 그랬죠. 중국어에는 조사가 관형격, 부사격, 보어격이 있지 주격조사, 목적어격조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아느냐? 위치 보고 알아요.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예요. 주어 뒤에는 여기서 시간사로서 부사어예요. 어저께 발생했습니다. 출현을 나타내죠. 뭐가?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존재, 출현, 그래서 존연문이다. 소실을 나타내는 문장이 존연문이다라는 거예요. 존재, 정지동작이죠. 멈춰져 있는 동작. 장상 꽈죠. 이장활, 벽에 그림이 한 장 걸려 있습니다. 목적어 불특정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저는 다에게 정지동작에 붙는 지속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예요. 출현, 이동하는 동작이죠. 움직이는 동작. 뚱변 카이고라이 이량치죠. 차가 한 대 달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소실은 없어지는 동작이에요. 나가 学校死了 이거 学校한 명이 죽었습니다. 없어지는 동작이죠. 죽어서 없어지는 동작이다. 자, 이번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봅시다.突然 갑자기 갑작스럽게 雪花 눈송이 傍晚 해질 무렵 황혼 天空 하늘 공중 飘 날리다 흩날리다 뭐 펄럭이다 라는 뜻이죠. 자, 문제 보시죠. 突然雪花 傍晚时天空中飘起了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순서를 맞춰보기로 합시다. 突然 갑자기 雪花 눈꽃송이가
傍晚时 天空中 시간과 장소가 한꺼번에 나왔죠. 저녁 무렵 하늘에서 飘起了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조년문이니까 얘가 오겠죠. 저녁 무렵 돌연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어가 뒤로 가죠. 쉐화 눈꽃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완시 天空中 突然飘起了雪花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새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와 있죠? 네, 조년문, 형식과 종류 세 가지 확인하시고 목적어가 불특정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처음 나오는 형용사 수로문이 니하오고 이거 처음 나오는 동사 수로문이 我是 혹은 我不是 이렇게 나오는 실자구예요. 실자구가 무진장 쉬운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중국어 문법에서는요 실자구를 특수한 수로문으로 넣어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我是韩国人,我不是中国人,我是学生 이 정도로만 해서 끝나면 좋은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율을 나타내는 실자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자구는 동사 시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으로 무지 쉬워의 형태를 보면 我是学生 주어, 시, 목적어로 나오는 문장이죠. 부정 형식은 我不是学生 뿌가 실제 앞에 들어가서 이성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지 쉽죠. 그런데 시자가 나타나는 뜻이 무지 많아요. 한 8가지, 9가지 되죠. 첫 번째는 동등이에요. 즉 주어 목적어가 이꼴이 되는 거죠.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他是我们的老师 그는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我们的老师是他 우리의 선생님은 그입니다. 라고 바꿔 쓸 수 있는 동등이고요. 두 번째는 특징이에요. 목적어가 주어의 부분적인 특징 또는 어떤 방면에서 주어를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거예요. 这种鞋是布的. 이 신발은 천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소속이에요. 주어가 목적어의 일부입니다. 즉 목적어의 n분의 1이 주어라는 거죠. 我是北京大学学生. 나는 북경대학의 학생입니다. 나는 북경대학의 학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귀속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설명해 주거나 해석해 주는 게 있어요. 이때는 목적어가 동사사조, 형용사사조, 주술사조나 접목사조, 즉 동사나 형용사 혹은 사조가 오는 거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我来是 내가 온 것은 想了解一下情况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입니다. 거고요. 오늘 문제 풀이는 비유예요. 浪费就是犯罪 낭비는 바로 범죄입니다. 비유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런 걸 꼭 따져야 하느냐? 안 따져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혹 중국어를 가르치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눠줘야지 돼요. 무조건 이거 다 쓰다 이렇게 배우면 나중에 부사 쓰도 나오고 쓰도용법의 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하기가 쉬워요. 자,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들을 봅시다. 끄즈, 비둘기죠. 허핑, 평화, 평화롭다. 상정, 상징, 상징하다예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끄즈, 허핑더, 시, 상정.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순서 맞춰봅시다. 끄즈, 비둘기죠. 허핑더, 평화의, 이다, 시, 상정,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 쉽죠? 그렇죠? 묶어주고 시가 수로니까 이리 오고 끄즈, 비둘기는 평화에 더가 있기 때문에 묶어주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비둘기 하면은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요. 무슨 요리인 것 같은가요? 비둘기 요리예요. 유해살, 광동 요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둘기 요리죠. 인들은 이렇게 꼭 머리를 놔둬요. 한 마리 온전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놔둬요. 이게 찐바의 샤오루거라고 해가지고요. 한 마리가 손바닥만한데 한 8,000원, 우리 통닭 한 마리 값, 요즘 물론 통닭 값이 많이 올랐지만 통닭 한 마리 값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4등분해서 내주는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는데요. 중국 맥주에다가 안주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유해살, 광동 요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다. 줄 서서 먹는 요리 중에 하나다. 비록 생긴 거는 흉악하고 볼품없지만 맛있으니까요. 혹시 광둥이나 홍콩 가면은 한번 시켜 드셔 보세요. 강추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자고 5가지 뜻을 알아봤죠. 기출문제의 이번 문제의 특징은 비유죠.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세요. 이 유튜브를 늘 보는 친구들은 이 문장을 보면은 또야 할 거예요. 빼이자고. 심심하면 나오죠. 바자고 빼이자고. 왜?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중요하지 않은 거 시험에 나올 때도 있죠. 그 문제는 평균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빼이자고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형식 늘 말씀드려서 이제는 외우고 계실 거예요. 주어 빼 목적어 생략 가능하다. 왜? 중국의 전치사는 대부분 다 목적어를 가져야 하는데 뭐만 목적어가 생략 가능하다? 피동에서 피동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빼이와 피동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게이는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동사 기타 성분이 와줘야 한다. 那个病人被小王送到医院去了. 그 환자는 샤왕에 의해, 被小王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예문을 보면은 被 뒤에 샤왕이 생략되어 있죠. 즉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기타 성분으로 뭐 하였느냐? 결과나 영향을 나타내는 것들이 와야 한다. 기타 성분에는 동태조사 러적구어와 가능보호를 제외한 각종 보호가 오면 된다는 거예요. 왜 가능보호는 안 되느냐? 빼자고는 의미상 이미 동작의 결과가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보호와는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능보호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죠.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능보호와는 쓰일 수 없다. 이게 수 있다고 이게 수 없다예요. 자오이 뿌하오면은 잘 가르칠 수 없다. 자오더 다운은 찾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해석은. 자, 기타 성분을 써야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러적구어와 동태조사 러적구어와 가능보호를 제한 각종 보호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안 갖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쓰일 때는 안 가질 수가 있나? 동사 자체가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여야 한다. 어렵죠? 기타 성분이 필요 없는 일부 쌍음절 동사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2글자로 되어 있어야죠. 쌍음절 동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글자가 따, 까오, 장, 띠 형용사거나 뒷글자가 동사인 셰, 펀, 동, 카이 이런 2글자짜리 쌍음절 동사를 우리는 기타 성분이 없는 결과를 갖는 일부 쌍음절 동사라고 결과의 의미를 갖는 일부 쌍음절 동사라고 보는 거예요. 2글자 중에 뒷글자가 동사나 형용사로 되어 있는 쌍음절 동사를 대부분 우리는 이거를 결과의 의미가 있는 쌍음절 동사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번 시간에 나오는 새 단어들을 봅시다. 슈아이, 내던진다, 내동댕이 치다. 바자구나 빼이자구에 잘 나오는 단어에 꼭 기억해 두세요. 화이, 나쁘다, 고장나다, 망가지다. 수마, 샹지, 디지털 카메라죠. 문제 봅시다. 我被摔坏了数码相机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정답 맞춰봅시다. 나, 빼, 뭐뭐에 의해 摔坏了, 내던져져서 고장났습니다. 수마,相机, 디지털 카메라가. 자, 빼자 뒤에 동사와 기타 정보 나왔어요. 누가 누구에 의해서 당했을까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에 의해서 던져져서 떨어뜨려서 혹은 내던져져서 고장나 버린 거죠. 수마,相机 被我摔坏了.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시간의 기출문제는 빼자구를 응용하는 문제였죠. 기타 상품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 확인해 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챙겨 두셔야지 돼요. 중국어에서 전치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수로 앞에서 부사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이번 시간은 전치사 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죠. 웨이 1번 뜻은 위하여 서비스의 대상을 나타내요. 那天他为大家 그날 그는 모두를 위해서 준비를很多酒 많은 술을 준비했습니다. 자, 수로 앞에 쓰였죠. 두 번째는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요. 为买到这本新书他跑遍了各大书店. 이 새 책을 사기 위해서 跑遍 온 서점을 다 돌아다녔다라고 했죠.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긴다. 첫 번째는 서비스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대부분 심리동사 앞에서 쓰이죠. 때문에 위해서. 비에 웨이워먼 딴신 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我们会自己照顾好自己的.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번 문제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도즈 투자하다, 투자. 发愁 근심하다, 걱정하다예요. 자, 문제 보시죠. 为投资的事情发愁吗? 你还在?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죠. 왜, 뭐뭐 때문에, 뭐뭐 위해서죠. 도주더 시징, 투자하는 일 때문에 같이 묶이겠죠. 파조, 근심하다죠. 맨 끝에 가겠죠. 你还在, 당신은 여전히, 그렇죠? 진행태죠. 자, 맨 끝에 가고요. 왜, 도주더 시징,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뒤에 뭐야? 수로죠. 파조, 그럼 이게 당연히 주어겠죠. 你还在为投资的事情发愁吗? 여전히 투자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 왜 세 가지 활용 알려드렸죠. 맨 마지막에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예요. 왜? 뒤에 심리동사가 왔기 때문에요. 확인해 보세요.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말로는 두 개가 거의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중국어에서는 뜻이 다르거나 쓰임새가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서로 비교라는 게 우리를 괴롭히죠. 이번 시간에는요. 찐싱과 쥐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찐싱이라는 거는 목적어를 가질 경우에는요. 대부분 쌍음절 동사를 목적어를 가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명사 목적어는 못 가져요. 我们对这个问题进行了讨论. 쌍음절 동사를 목적으로 가졌죠. 쥐싱은 집회, 전람회 혹은 의식에 관계된 명사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요. 비사의 회담, 류싱, 슈엔지 같은 소수 동사를 목적어나 주어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쥐싱의 예문 봅시다. 베이징 쥐싱러展览会 명사를 목적으로 하죠. 이거 서지 방면의 展览会 북경에서는 설교에 관한 전람회가 하나 거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담 같은 일부 소수 동사를 목적으로 하죠. 两个国家的领导人举行了会谈.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회담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쥐싱과 진싱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나오는 단어들 봅시다. 쥐싱, 거행하다, 개최하다, 칭주, 경축하다,活동, 활동, 행사, 규모, 규모죠. 고칭지에 국경일 10월 1일이죠. 건국기념일. 치지엔 기간이에요. 문제 보죠. 会举行庆祝活动大规模的国庆节期间.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후이 주식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죠. 칭주 활동, 경축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축 활동이냐? 따구이모더. 아주 큰 규모의 경축 활동을 할 수 있다. 언제? 고칭지에 치지엔 10월 1일 그 국경일 기간에. 답 나오죠? 사실 이거 조년문이에요. 출현을 나타내는 조년문이죠. 그럼 조년문이면 시간이나 장소가 맨 앞으로 오죠. 고칭지에 치지엔 국경일 기간에 후이 주싱 거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를요? 따구이모더 가장 큰 아주 큰 규모의 경축 활동, 칭주活动, 경축 활동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고칭지에 치지엔 후이 주싱 따구이모더 칭주 活动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왜 다시 풀으려고 하는지 아시죠? 기출문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찐싱과 쥐싱, 목적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활용상 차이점을 체크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수고하셨어요. 如果您还没有订阅的话呢，请帮我订阅一下，谢谢大家.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